안녕하세요. 일회알찬 정형외과 원장 김석준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풍이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인데요. 일단 통풍이 뭔지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소위 부자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무조건 잘 먹는다고 이 병이 무조건 생긴다, 이건 아니지만 10년간 2배 이상 유병률이 증가된 걸로 봐서는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통풍이 뭘까요? 통풍이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 분해물 중에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퓨린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 최종 산물인 요산이라는 물질로 남게 됩니다.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혈액 속에 남아 있다가 콩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섭취가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 쌓이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손끝이나 발끝, 관절 말단부에서 상대적으로 체온이 좀 낮은 그쪽 부분에서 결절로 형성이 되면서 결정이 관절에 콕콕콕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통풍입니다. 이렇게 손끝이나 발끝에서 생긴 요산 결정들은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들이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통풍 환자분들은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통풍 발작이 생기지는 않고요. 요산 수치가 혈액 내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급성 통풍 발작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금식 또는 요산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식사나 음주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요즘같이 더울 때 운동을 하고 나서 탈수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통풍의 급성 발작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평소에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되면서 급성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 급성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면 통풍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정말 드라마틱한 증상의 호전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젊은 분들 중에 이러한 경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주사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러면서 관리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풍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성 결절성 통풍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풍이 자꾸 반복되면서 관절의 결절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관절 연골을 깔아먹게 되는 관절 연골 미란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 미란이 엑스레이 상태에서 관찰되면 구면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유로 판단되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그때 아플 때마다 치료하고 방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는 만성적인 통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이 있는 젊은 분들은 특별히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접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맥이 통풍을 무조건 유발하는지 여쭤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치맥을 즐겨하고 있고 저 역시 치맥을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통풍이 발생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것처럼 요산 수치가 혈중에 평상시 높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치맥이 통풍 발작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맥주만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주류별로 퓨린의 농도를 봤을 때 맥주가 가장 농도가 높은 술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술에서도 요산이 섭취될 경우, 특히 술을 통해서 요산이 섭취된 경우는 체내의 요산 흡수 속도 정도가 높게 되고, 이러한 알코올 성분들이 신속하게 혈관의 요산 농도를 올려버리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 생성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요산 배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 자체가 통풍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만 안 좋다. 이건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뭘 먹으란 거냐? 도대체 먹을 게 없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 검색만 해봐도 통풍에 나쁜 음식들은 대부분 그냥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그걸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고요. 특히 요산이 이제 많이 포함된 뭐 예를 들어 뭐 고기류, 콩류, 뭐 진한 곰탕, 멸치, 젓갈 뭐 이런 음식들은 적당량을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하게 섭취됐을 때가 문제가 되지 콩팥 기능이 멀쩡한 사람들의 경우 뭐 1인분 정도의 적당량을 드셨을 때는 적절히 모두들 배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 발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섭취되는 것은 통풍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밖에 저는 오히려 좋은 음식들을, 통풍에 그나마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드시라고 말씀드린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요. 요산이 결국은 혈중 농도 속에서 높아졌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면서 요산 농도도 떨어뜨리고 소변을 촉진하면서 배설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저지방 요거트 같은 경우에 유제품도 요산을 조금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요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통풍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체내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행위들이 통풍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먹으면 체내 요산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통풍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은 앞에서도 뭐 통풍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체내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유전자 치료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서 이러한 분들은 대학병원 쪽에서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변으로 이제 요산 배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신장 콩팥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장에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다면 신장에 대한 문제를 치료받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더욱더 식단 관리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신장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장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요산 혈증이 자꾸 체내에 높은 농도로 유지되게 되면 이러한 통풍 결절들이, 요산 결절들이 신장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산 혈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은 추후에 신장 기능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더 통풍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통풍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먼저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앞서 드렸던 주의해야 될 음식들은 적당량을 드시고 오히려 통풍에 좋은 음식들, 특히 물을 많이 드시면 좋겠죠. 이 밖에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급성 발작 증상이 오신 분들은 보통 소염제나 콜킨이라는 통풍에 특화된 약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의 약을 써서 급성 염증을 드라마틱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약도 잘 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국소 염증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요산 혈증 자체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요산 수치가 체내 5에서 6 정도 미만을 유지해주면 이게 계속 유지됐을 때 요산 결절들도 없어진다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분들은 보통 한 3, 4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수치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자이로릭이라든지 페브릭이라든지 이러한 요산을 수치를 낮춰주는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풍은 그때그때 치료했을 때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수록 마지막으로는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통풍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한 곳을 지정하셔서 꾸준히 관리하시고 약도 쓰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건강관리도 꼭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